안녕하세요. 수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순열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 숙제 낸 거랑 입체도형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사실 원순열 문제가 입체도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순열을 처음 하게 되면 입체도형에 대해서 먼저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따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둬서 그때 따로 풀어보는 게 아마 연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타임이 될 것 같은데, 원순열은 자, 원순열 문제는 그냥 풀이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서 자리 고정, 그리고 대칭성, 그리고 분할 분배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세 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되고 나면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형태라서 어렵진 않게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자고 했던 게, 그렇죠, 정팔면체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정팔면체를 8가지 색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정다면체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5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풀이법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풀기 쉬운 거는 대칭성으로 푸는 게 제일 풀기가 쉽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정다면체는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하나의 색을 가지고 자리 고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자리 고정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8개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관점에서 볼 거고요. 저는 무조건 A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A를 칠하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 앞에랑 위에 오른쪽, 위에 뒤쪽, 위에 왼쪽 칠하는 방법은 요렇게 돌리면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왼쪽으로 시계나 반시계 똑같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칠하는 거랑 얘를 요렇게 뒤집으면 위에 여기 칠한 게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래쪽의 왼편으로 가겠죠? 그럼 얘를 또 돌리면 아래쪽 왼편, 아래쪽 뒤편, 오른쪽, 앞쪽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다면체는 하나의 색을 고정할 때 모든 면에 칠하더라도 어쨌든 회전을 시키면 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A의 색깔을 고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한 개다. 그래서 그냥 칠하기 쉬운 곳에 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칠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자리 고정으로 풀건, 아니면 이제 대칭성으로 풀건, 분할 분배로 풀건, 이걸로 풀려면 일단은 무조건 정다면체는 한 개의 색깔의 자리를 고정해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칠할 건데요. 여기 A를 칠했다고 합시다. A를 칠하고 나면 일단 대칭성으로 푸는 게 제일 쉽다고 했으니까 답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 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랬죠. 자, 이 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일단 여기에 A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A를 보면요, 이쪽 변에 삼각형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쪽 변에 삼각형 하나 붙어 있고, 이쪽 변에 삼각형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 변에 삼각형 하나, 이 변에 삼각형 하나, 이 변에 삼각형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꼭지점하고 만나는 삼각형이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 꼭지점하고 만나는 삼각형이 하나 또 나오고요, 여기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이 나와서 요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 하나, 이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 하나, 요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못 그렸나요? 자, 그리고 이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의 변에 만나는 여기 삼각형, 다시 여기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의 반대쪽 변과 만나는 여기 꼭지점과 만나는 삼각형의 변과 만나는 요쪽 삼각형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삼각형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요 삼각형은 유일하게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변에서도 만나지 않고 꼭지점에서도 만나지 않는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물론 이렇게 그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좀 오버해서 확대해서 그린 거지, 이 삼각형 크기가 이 A의 삼각형의 크기랑 같고, 얘는 아래쪽으로 뾰족한데 얘는 위쪽으로 뾰족하니까 얘가 이제 뒤집어진 형태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A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도형은 뭐다? 어쨌든 다른 색이 없네요. 얘를 요렇게 자르면 몇 개의 대칭이면, 여기 몇 개의 대칭이면 3개의 대칭면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를 칠하는 방법은 칠팩이고요, 변이 3개니까 반드시 대칭이면을 3개의 대칭이면을 가지게 될 거다 해서 그냥 3으로만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였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그랬죠. 정다면체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정사면체랑 정육면체를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정다면체는 대칭성으로 풀려면 한 면이 어떤 모양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아서 보면 바로 되거든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자, A를 칠한 방법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A 여기 칠합니다. 그죠? 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여기에 뭐다? 면 하나, 면 하나, 면 하나, 면 하나 붙어 있고 이 면과 붙어 있는 반대편에 큰 하나, 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칭성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어차피 이렇게 돌리면 대칭성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대칭이면이 4개 나오는데 대칭이면이 4개 나오는 이유가 뭐다? 얘 변이 4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 대칭이면 4개 나올 거니까 얘는 뭐다? 나머지 칠하는 거 5팩을 4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다 정사면체 한번 봅시다. 정사면체 A를 여기다 칠할게요. A를 여기다 칠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뭐다? 정삼각형이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 여기에 삼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붙어있는 형태니까 얘는 변이 몇 개다? 3개라서 무조건 대칭인 면이 몇 개?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칠하고 나면 나머지 칠하는 건 3팩이고요. 변 3개니까 대칭이면 3개다. 그래서 3으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5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5밖에 없는데 5개를 다 외워도 되지만 정 12면체랑 정 20면체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이 규칙성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 12면체는 한 면이 오각형입니다. 한 면이 오각형이면 만약에 제가 A를 칠했다고 하면 한 면이 오각형이니까 일단 한 면에다 A를 칠하겠죠. 그럼 얘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면 대칭이면이 몇 개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자를 거니까 5개의 대칭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 12면체입니다. 정 12면체인데 한 개는 A를 칠했죠.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습니까? 11개가 남으니까 11팩토리얼 해놓고 대칭면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그냥 됩니다. 자, 이제 뭐다? 정 20면체죠. 정 20면체는 한 면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한 면에 A를 이제 칠했잖아요. 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 20면체니까 남는 게 19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19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대칭이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5개를 다 했네요. 그죠? 정다면체 5개를 다 했는데 뭐 5개를 다 외우기보다 규칙성이 너무 간단하니까 대칭이면으로 그냥 규칙성이 이런 규칙성이다 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수능에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 암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긴 어려울 거고 내신에는 뭐 가끔 정육면체 정도나 정팔면체 정도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설명할 거는 이제 입체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정다면체로서의 대칭성으로서 접근한 거죠. 그죠? 이걸 분할 분배로 한번 해봅시다. 얘를 분할 분배로 한번 하면 아까 이제 대칭성 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분할 분배로 설명할 때 중요한 건 이 노란색 면이랑 파란색 면, 이 마주보는 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분할 분배로 풀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지금 노란색 면이 있죠. 이렇게 아까 이 변과 붙어있는 삼각형 하나, 이 변과 붙어있는 삼각형 하나, 이 변과 붙어있는 삼각형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3개를 떼우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에 이쪽에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요. 이쪽에도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림이 좀 알아보기 힘든가요? 이거 그림이 좀 알아보기 힘든가? 이 뒤편에 있는 건데 너무 진하게 그려서 그런가? 이것도 점선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좀 어렵죠? 자, 이 파란색 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파란색 면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 면이 있는데요. 이 변과 달라붙어 있는 이 선, 이 변과 달라붙어 있는 이 삼각형, 이 변과 달라붙어 있는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변과 달라붙어 있는 요 삼각형. 점선으로 할게요. 보이는 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랑 붙어 있는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팔면체잖아요. 정팔면체가 면이 8개입니다. 당연히 8개고요. 이 노란색 면이랑 안 만나는 삼각형은 파란색 삼각형밖에 없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과 변으로 붙어있는 애를 기준으로 얘를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고요. 요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아까 삼각형이랑 꼭지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었잖아요.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꼭지점에서 만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는 파란색 삼각형이랑 한 변에서 만나거든요.
요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는 파란색 삼각형이랑 한 변에서 만나고요. 여기 아래쪽에서도 한 변에서 만나는 요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찢으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노란 삼각형이면 그렇죠? 여기 삼각형 하나, 여기 삼각형 하나, 여기 삼각형 하나에서 요런 구조가 돼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손이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파란색 면이라고 하면 얘가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면을 기준으로 면 하나, 면 하나, 면 하나. 얘들이 요렇게 만나는 구조죠. 얘들이 요렇게 만나면서 이게 정팔면체가 되는 요런 구조죠. 손으로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정 안 되면 그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종이 잘라서 해야 됩니다. 네, 정 안 되면 잘라서 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분할 분배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란색 삼각형과 만나는 세 개의 면, 그죠? 파란색 삼각형과 만나는 세 개의 면,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하는 게 한 개, 세 개, 세 개를 칠해야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분할 분배로 풀려면 얘를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일단 문제를 풀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일단 이 노란색 면의 입장에서는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은 어차피 이 노란색 면이 이렇게 돌아가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파란색 면에서도 요 면과 이 면과 이 면, 이 파란 삼각형과 만나는 이 세 개의 변은 요렇게 돌리면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회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다르죠. 얘는 노란색이랑 마주보는 변이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파란색만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편에 위치하는 애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팀을 나누려면 이거 하나,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칠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파란색 면부터 칠해봅시다.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일단 A를 여기에 칠했죠. 면이 7개 남고 색깔도 7개 남습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7개 중에 하나. 아니면 그냥 7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 넣을 수 있는 색깔은 7개 중에 하나니까 7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칠하고요. 여기에 3개 칠할 건데 뭐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칠해볼게요. 노란색과 만나는 거. 노란색과 만나는 이 3개 면에 칠할 색깔을 일단 뽑아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B, C, D를 뽑는 거랑 C, D, E를 뽑는 거랑 E, F, G를 뽑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 그래서 색깔이 몇 개 남아요? 여기 한 개 넣었죠. 여긴 이미 들어갔고 2개 썼으니까 6개가 남네요. 그래서 여기에 칠할 6개 중에 3개의 색깔을 먼저 칠합니다. 먼저 칠해요. 그럼 여기에 뭐 B, C, D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B, C, D 칠한 거랑 B, C, D 칠한 거랑 B, C, D 칠한 게 어때요? 다 똑같죠. 이거 돌리면 똑같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순열이 지금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안 깨지니까 얘를 칠하는 방법은 뭐가 된다? 이펙토리아.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펙토리아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색깔 3개는 여기에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칠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미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 면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B, C, D가 칠해져 있어요. 그럼 얘들이 요렇게 들어오는 구조랑 돌려서 요렇게 들어오는 구조랑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다 다르죠. 얘들이 이미 칠해졌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 지금 B가 칠해지고요. 이쪽 면에 B가 칠해졌고요. 이쪽 면에 D가 지금 칠해져 있고 뭐 반대편에는 이제 C구나 여기. C고 여기 반대편엔 D가 틀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면에 들어오는 색깔이니까 이쪽 면에 D 뭐 E가 들어오는 거랑 뭐 G가 들어오는 거 F가 들어오는 거랑 G가 들어오는 거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색깔이 돌아있기 때문에 이쪽을 칠할 때는 원순열이 깨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세 면의 자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뭘로? 순열로 배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팔면체 칠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분할 분배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해석하기는 당연히 뭐가 더 편하냐면 그죠? 대칭성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 고정의 방법인데요. 이 자리 고정의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풀이를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아마 뭐 자리 고정이 좀 귀찮고 어렵긴 어려운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뭐 대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분할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한 개 색을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A를 여기에 칠하는 건 모든 방법에서 동일합니다. 그럼 자리를 이제 고정하려면 세 개의 형태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처음은 이 A를 칠한 면과 변에서 만나는 면들의 입장은 요렇게 돌리면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A랑 꼭지점에서 만나는 애는 여기에 붙은 애랑 그죠? 요쪽에 붙은 애랑 요쪽에 붙은 애도 입장적으로 똑같죠. 꼭지점에서 만난 애니까. 그리고 다른 애는 유일하게 어디?
이 건너편에 있는 이쪽 면만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영역은 얘랑 변에서 만나는 영역 여기랑 꼭지점에서 만나는 이쪽 영역이랑 그리고 뭐다? 여기 만나지 않는 3번 영역 여기 세 개의 자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여기에 일단 칠했으니까 B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가 B를 칠할 수 있는 건 1번에 칠한 경우랑 2번에 칠한 경우랑 3번에 칠한 경우 요걸로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조금 그림으로 봐야 좀 쉬울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디에? 여기에 지금 A가 들어갔고요. 지금 B를 이제 치는데 B를 1번에 칠한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B를 1번에 칠하면 변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가 만나는 건데 여기를 그린 게 좋으려나? 여기 일단 칠해볼게요. B를 여기에 칠했다고 합시다. 자, 원순열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니까 C를 한번 칠해볼게요. C를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거 분명 다르죠? 노란색이랑 붙어있느냐? 빨간색이랑 붙어있느냐? 당연히 다릅니다. 그죠? 반대편으로 넘겨봅시다. 얘 오른쪽에 있는 거랑 얘 왼쪽에 있는 거 다르니까 똑같이 빨간 거랑 만나긴 하지만 이 뒤편에 칠한 거랑 앞편에 칠한 거 다르죠? 노란 거 앞쪽에 칠하는 거랑 뒤쪽에 칠하는 거 왼쪽 오른쪽이니까 다릅니다. 그죠? 여기 칠하는 거 요 뒤편 라인 왼쪽 라인은 당연히 노란 거랑 꼭지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다르고요. 반대편 완전히 다르죠. 결론적으로 뭐가 깨졌다? 여기에 만나는 변에 칠함으로 해서 원순열이 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의 면에 칠할 건데 6개의 면, 남은 6개의 면이 자리적 특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순열 문제가 되겠죠? 600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뭐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거 좀 지울게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어렵지 않게 이번에는 2번에 칠한 경우 2번은 꼭지점과 만나는 그 경우니까 얘랑 꼭지점과 만나는 경우에는 요쪽 면이 되겠죠. 요쪽 면 여기에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C를 칠할 건데 C를 여기에 칠한 거랑 여기에 칠하는 거는 노란색의 입장에서 노란색은 물론 빨간색과 사이에 들어가는 얘긴 한데 노란색 입장에서 왼쪽, 노란색 입장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면 여기랑 빨간색 나오죠? 노란색에서 왼쪽으로 돌면 여기랑 빨간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왼쪽 편은 빨간색이랑 모서리, 노란색과 모서리 만나니까 다르죠? 자, 파란색 칠하는 거는 노란색이랑 완전히 반대편이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랬네요. 그죠? 자, 노란색의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뒤편에 있는 아래쪽의 뒤편에 있는 면은 빨간색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편, 위쪽의 뒤편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랑 꼭지점, 노란색 꼭지점이니까 역시나 뭐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거랑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원순열이 깨졌죠. 그죠? 자리적 특성에 의해서 얘도 그래서 6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3번에 칠하는 경우거든요. 자, 뭐 A를 여기 칠해주고요. 자, 이제 B를 여기다 칠해봅시다. 반대편. A랑 만나지 않는 여기 반대편에 칠한다고 해봅시다. 얘를 이쪽에 이제 칠하게 되면, 자, A랑 변에서 만나는 요쪽이랑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돌리더라도 역시나 원순열이 안 깨지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원순열이 깨지지 않죠. 그죠? 얘랑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 정육면체에서 여기를 칠하고 마주보는 변을 칠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안 깨진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순열이 안 깨지기 때문에 다시 원순열을 깨려면 물론 이제 분할 분배로 풀어도 되지만 자리 고정으로 풀려면 이제 누구를 고정한다? 다시 C의 자리를 고정하면 되겠죠. C를 몇 번에? 1번이나 2번에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칠하고 나면 아우 침이 자 여기에 칠하고 나면 너무 귀찮아 보여서 좀 약간 네 1번에 칠하면 이제 C를 여기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칠하는 순간 이제 여기에서 이미 1번 칠했을 때도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고정하는 순간 원순열 깨집니다. 그죠? 남은 거 얼마? 5팩이고요. 2번에 칠하더라도 3개 칠했으니까 얘는 5팩이 될 거라서 그냥 얘들만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리 고정의 방법이었고요. 아마 우리가 앞에 색칠하기나 그 대칭성을 이용한 방법이나 분할 분배에서도 이 자리 고정에 필요한 개념을 조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자리 고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귀찮고 어려운 내용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칭성 3분의 7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정답면체는 무조건 쉽죠. 그죠? 자,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숙제가 2문제였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랑 밑에가 똑같은 모양의 정삼각형이고요. 옆에가 이제 등변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8개의 면이네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할 분배로 푸는 게 사실 제일 쉽고요. 뭐 물론 대칭성으로도 풀 수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모든 면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칠하기 좋은 다른 애들이 뭡니까? 옆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은 위에 이 세 개랑 밑에 있는 세 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모양적으로 좀 개수가 작은 얘네부터 칠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위아래. 그러면 이제 8개의 면이니까 8개의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여기 칠할 때 여기에 A를 칠하고 위에 B 칠하는 거랑 위에 A를 칠하고 밑에 B 칠하는 거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때요? 아래쪽에 A, 위에 B 칠하는 거랑 아래쪽에 B, 위에 A 칠하는 거.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얘는 AB 칠하는 거랑 BA 칠하는 거 어차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들은 칠하는 색깔을 넣기보다는 두 개를 동시에 골라주면 됩니다. 그죠? 8개의 색깔 중에서 두 개를 그냥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위에 그냥 밑에 칠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칠하고 나면요. 위아래는 칠했습니다, 이미. 그럼 몇 개 남습니까? 6개의 색깔이 남잖아요. 그죠? 분할 분도 더 먼저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아래쪽 면과 만나는 3개의 면, 왼쪽, 오른쪽, 뒤편. 여기 뒤편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먼저 한번 칠해봅시다. 일단 여기에 CDE를 칠하는 거랑 뭐 CDF를 칠하는 거랑 CDG를 칠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남은 6개의 색 중에서 이 빨간색과 만나는 변에 칠할 3개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요. 자, 원순열 깨졌나요? 안 깨졌죠? 그죠? 여기 칠하는 거 원순이 안 깹니다. 그죠? 안 깨졌으니까 3개 색깔 칠하는 방법은 2팩. 그럼 색깔 몇 개 남아요? 3개 남았죠? 남는 건 무조건 위에 칠해야 되는데 이 옆면에 색깔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원순열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 3개 칠하는 건 여기에다가 3팩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면 됩니다. 왜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분할 분배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칭성을 한번 풀어볼게요. 대칭성도 역시나 개수가 작은 여기랑 여기에는 색깔을 먼저 넣어놓고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8C로 뽑아서 위랑 밑에를 먼저 넣어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밑에 면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밑에 면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면이 있는데요. 여기 색칠이 돼 있어요. 여기에 등변 사다리꼴 하나 붙어 있죠. 여기도 붙어 있고요.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등변 사다리꼴이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여기도 하나 붙어 있죠. 물론 얘는 이렇게 접혀있는 구조긴 합니다. 그죠? 접혀있는 구조긴 한데 그러면서 이거 반대편에 요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더 있는 구조죠. 물론 노란색으로 해야겠지만 보기 편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얘들은 이 노란 삼각형은 빨간 삼각형이랑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렇게 접히면서 반대편에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대칭성은 몇 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르면 3개의 대칭의 면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애들 칠하는 건 얼마? 6팩토리아를 3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리 고정의 방법이 있는데 자리 고정은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팔면체도 좀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리 고정은 일단 얘를 밑면에 칠할 거냐 옆면에 칠할 거냐 어차피 이거 똑같고 이 옆에 면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를 칠하는 걸 2개로 나눠서 A를 1번에 칠한 경우랑 2번에 칠한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숙제는 이제 요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끝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딱 2개만 더 설명하고 입체도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개만 좀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직육면체인데 얘가 정사각형,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색깔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여기 정사각형인 여기가 A랑 A의 길이고 여기 길이가 B인 요런 직육면체의 색깔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론 6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겠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방금 풀었던 요 도형이랑 상당히 비슷한 도형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윗면과 여기 아랫면이 똑같이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죠? 이게 똑같이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는 구조인데 얘도 윗면하고 옆면은 달라요. 그죠? 얘는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한 변이 A고 한 변이 B인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이 윗면하고 밑면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그냥 윗면, 밑면을 먼저 고정해놓고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윗면, 밑면을 칠한다고 하면 뭐다? 6개의 색깔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2개 고르고 나면 사실은 뭡니까? 옆면은 이거랑 똑같죠? 이 원탁이 있는데 옆면이 지금 여기도 AB, 여기도 AB, 여기도 AB. 그러니까 가로는 A, 세로는 B인 정사각형 4개니까 결론적으로
이 밑면에 대해서 옆면들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른쪽, 뒤쪽, 왼쪽, 앞쪽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여기 4개의 자리에 앉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된다? 그냥 3팩을 곱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인데 얘가 모서리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달라요. 뭐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합시다. B랑 C랑 조금 길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입체라서 그런 거라 치고요.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얘도 뭐 해주면 되냐면 윗면하고 아랫면을 먼저 칠합니다. 6C를 골라서 윗면, 아랫면을 먼저 결정해줘요. 그리고 옆면을 칠하려고 보니까 옆면이 다르죠. 얘랑 얘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옆면을 보니까 옆면이 어떤 구조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위에서 바라봤을 때 A, B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테이블에 대해서 자리가 요렇게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된다? 이렇게 자르면 이쪽과 이쪽이 대칭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을 배열하는 건 얼마? 4팩토리얼이고요. 대칭이 되는 건 대칭면이 2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워줄 수 있다. 이건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이런 직사각형 테이블에 6명의 사람을 앉히려면 얘들의 대칭성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 대칭면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얘는 윗면 아랫면을 칠하고 나면 옆면이 이거 4개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3팩이 어디서 나왔냐면 4팩으로 배열하고 나서 뭐다? 대칭면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이라서 이게 A, 이게 A인 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에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칭면이 4개라서 4팩을 4로 나눈 거고 얘는 4팩으로 했을 때 대칭면이 2개라서 2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입체 도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물론 원순열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입체 도형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물론 자주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입체 도형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좀 영상을 다시 조금 돌려서 앞에 내용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뒤에 있는 문제들은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뭐 좀 의무심이 나는 상황은 자리 고정으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의구심이 나는 상황들은 뭐 댓글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원순열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중복순열이랑 같은 거 씌우는 순열하고 문제풀이나마 다 합쳐서 세 내용을 다 합쳐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